네,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만 했던 우리 선배 세대들이 줄줄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비극적인 현실,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반 파산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김양정 작가의 은퇴설계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5가지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략하라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 집을 연금으로 바꾸고 국가 제도를 활용해서 빛의 늪을 빠져나오는 진짜 생존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부모은행 간판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삼키는 5가지 그림자 중에 첫 번째 그림자는요, 자녀의 평생을 책임지려는 부모은행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학자금은 기본이고 결혼 자금에 또 이제는 치솟는 주거비까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통계는 무섭습니다. 5060 세대의 가구의 약 75%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경험이 있고 또 그 평균 액수는 자그마치 6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신혼부부 3쌍 중에 한 쌍은 결혼 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 돈은요, 단순히 통장에 잠자던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적정 생활비로서는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년치의 생존자금이죠. 만약 이 돈을 지원하지 않고 연 수익률 4%의 개인연금에 불렸다면 여러분의 노후 20년 동안 매달 40~50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었던 거죠. 더 심한 것은 많은 부모님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다는 점입니다. 60대에는 빚은 30대의 빚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30대는요, 갚을 시간이 있지만 60대에 낸 빚은 30대의 빚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30대는 빚을 갚을 시간이 있지만 60대에게 빚은 내 연금에서 이자를 떼어가고 원금까지 갉아먹는 독약이 됩니다. 결국 자녀에게 주는 6천만 원은 단순한 축의금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10년치 생활비를 미리 당겨서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집을 얻고 결혼식을 올리겠지만 그 대가로 부모는 가장 아픈 노후에 경제적 파산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흥에 사는 A씨 사례인데요,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아들 결혼 전셋값으로 보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아들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용돈이라도 주겠지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은 1억 원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팍팍해졌고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들기 시작하자 곧바로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손주 학원비에 허덕이는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결국 A씨는 은퇴 후에 편히 쉬어야 할 이 나이인데 아파트 경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준 1억 원이 A씨에게는 평생 끝나지 않는 노동의 굴레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요, 경제적 자립이 늦어진 자녀와 함께 사는 유캥거루족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독립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취업난과 고물가로 30이 넘어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밥 한 숟가락 더 얹으면 되겠지라는 부모님의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5060 세대 가구가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는 월 평균 73만 원입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여기에 소소한 용돈까지 합친 금액이죠. 여러분, 월 73만 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0년이면요, 1억 원에 육박하는 거금이죠. 이 1억 원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골든타임인 은퇴 전후 10년 동안 조용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독립 시점과 나의 은퇴 시점이 엇갈리는 이른바 부양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나는 이제 수입이 없는데 여전히 다 큰 자녀의 밥상을 차리고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돌려막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환경은 자녀의 자립의지를 꺾어버리죠. 30대 중반이 되도록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는 사회적 생존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부모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연금까지 함께 소진하는 동반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70이 넘으신 C씨는요, 아직도 식당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37살 된 아들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시작된 동거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C씨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대수냐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보험료, 휴대폰 요금, 가끔 주는 용돈까지 합치면 매달 8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아들에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C씨의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고, 정작 본인은 무릎 관절 수술을 미루면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그 아들은 부모님 없으면 아예 생계가 막막한 사회적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손주사랑이라는 이름의 굴레, 바로 황혼육아입니다. 손주가 예뻐서 시작했는데 이게 노후를 통째로 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육아지만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요, 카드 지출의 역전 현황입니다. 최근 카드사의 소비 트렌드 분석을 보면 60대 이상의 카드 지출 항목 상위권에 본인들을 위한 문화생활비 대신 유치원비나 학습지 대금이 많았습니다. 자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조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내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로 쓰여야 할 자금이 자녀 세대의 간호비로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비와 노동력의 매몰입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살던 동네를 떠나 자녀 근처로 이사하는 이른바 원격 부양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이사 비용과 주거비 차액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육아수당이나 수고비는커녕 내 시간과 체력을 다 쏟아붓다 보니 병원비 지출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황혼육아는 부모의 현재 소득을 없애고 또 의료비 그리고 생활비를 갉아먹으면서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자는요, 더블케어, 즉 지독한 이중부양의 늪입니다. 위로는 90대 노부모의 간병과 병원비를 책임지고, 아래로는 30이 넘은 성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 5060 세대의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3집 중 1집은 가계소득의 20% 이상을 오로지 부양비로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20%는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내 노후 통장을 채울 수 있는 최후의 보름이죠. 이 돈이 위아래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 정립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싶고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이고 싶은 그 마음이 도리어 본인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내 자녀에게 똑같은 부양의 짐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림자는요, 희생의 대물림이라는 정서적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인 여력도 또 심리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셀프 노후 포기 선언입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 자식을 도우면 결국 그 빚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황혼 파산입니다. 내가 파산하면 자녀에게는 더
더 큰 짐이 되죠. 내리사랑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어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희생은 결국 자녀에게 가난과 죄책감을 물려주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빛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단순히 아껴 쓰라는 말 대신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은행에 간판을 내리고 재무 독립 선언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주고 돈은 냉정한 데이터로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녀와의 경제적 단절 선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재무 상태, 통장 잔고, 또 예상되는 연금액, 또 부채 현황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라는 이런 선을 명확히 그으십시오. 만약에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자녀에게 주거비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자녀의 경제적인 훈련임과 동시에 부모의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자녀의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는요, 주택 자산을 즉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빚을 내서 자녀를 지원했다면 그 빚이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기 전에 집의 덩치를 줄이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시세가 더 흔들리기 전에 집을 매도하고 저렴한 지역이나 작은 평수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매각 차익이 핵심인 거죠. 이 차익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다면 60세 전후의 경우에 납입 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돈은 국가가 보장하는 세제 혜택과 함께 여러분의 평생 월급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는요, 국가가 제공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이자 갚으려고 또 대출받는 돌려막기는 자폭행위입니다.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율을 30에서 50%까지 낮추고 또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서 당장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인출 한도 설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는 연금 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한도의 50%까지 미리 땡겨서 기존의 높은 주택담보대출부터 갚아버리세요. 대출 이자 지출은 사라지고 또 적지만 소중한 연금이 매달 통장에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은퇴 설계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인 것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의 등 뒤에 서 있는 부모라는 커다란 짐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5060 세대가 당당하게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양경 작가의 은퇴 설계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